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양면 코너다 보니까 햇살이 굉장히 강합니다. 암막 커튼을 쳤는데도 제 얼굴이 좀 이렇게 검겨 보이는데 내용만 잘 들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새로운 전략을 내놨습니다. 희망이 보이기는 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삼성 파운드리의 그 사장이 바뀌었죠. 이제 미주 쪽에 총괄을 맡고 있던 한진만 사장이 취임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레거시 파운드리를 활성화해서 레거시에서 돈을 벌어서 첨단 나노 쪽으로 이제 그 경쟁을 이어가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동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전략은 거의 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3나노에 몰빵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22년 6월 말에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3나노에 성공했다고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수율이 뭐 10%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20% 대략 뭐 한 20에서 많아봐야 한 30% 정도 수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평택 캠퍼스의 P2 EUV하고 P3 EUV를 그냥 그 50%를 콜드 셧다운 뚜껑비집을 내려버렸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올해도 전기요금을 3조 이상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도 없으니까 기계를 웜 셧다운이 아니라 콜드 셧다운을 아예 그냥 뚜껑비집을 내려버리는 이런 극약 처방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레거시 파운드에 집중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레거시 파운드리를 하면서 중국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이건 좀 전략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부터 이렇게 블로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밤에 미국으로부터 메일을 2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레거시 좋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미국이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지금 뭐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이제 취임을 해야 되는데 강력한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하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손을 잡는다? 중국과 손을 잡고 파운드리를 살리겠다? 이런 전략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여기에 뭐 글에 나와 있는 데 똑같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가 중국 반도체 설계 회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기 위한 현지 영업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위험하기는 해요. 위험하기는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여전히 반도체를 규제하고 있지만 미국의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자, 위험한 거는 안고 있어요. 위험한 거는 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일단은 먼저 이 서울경제에 강혜령 기자가 이제 기사를 쓴 건데 제가 이렇게 좀 편집을 하고 신문에 안 나왔다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ICCAD 2024라는 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요게 이제 그겁니다. 이게 ICCAD 이제 그 2024인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반도체 전략이나 이런 거 여기 보면 뭐 필립 웡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주 연설을 하죠. 이번엔 아마 저 인도계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뭐 다 중국계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쭉 나옵니다. 뭐 시놉시스도 나오고 케이던스도 나오고 중요한 ADM 뭐 다 나옵니다. IBM, 삼성, 지멘스 진짜 웬만한 거 다 나오죠. 예, IEEE 반도체 규제 위원회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송철섭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이 여기에 ICC AD2024에서 삼성 파운드리 현황과 로드맵을 공개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요걸 조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모바일용 반도체 공정 로드맵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CIS, 이렇게 CMOS 이미지 센서죠. 이미지 센서는 이제 핸드폰 같은 여러 개 카메라라든가 자동차의 라이더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가죠. 요게 이제 28나노에서 뭐 17나노나 이렇게 가면서 27년에 양산을 하고 전력이 61%로 줄어든다. 굉장한, 쇼킹한 거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RF 칩. 요게는 RF는 이제 라디오 이제
프리퀀시라고 해서 통신칩입니다. 통신칩. 요 CONN은 연결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14RF에서 5나노로 가는 5나노 26년에 양산을 한다. 그래서 다이레벨 면적이 45%가 줄어들고 이제 다이레벨 면적도 이렇게 전력도 45%, 면적도 45% 줄 획기적인 기술이죠. 그다음에 CPU라든가 GPU라든가 SoC 시스템 온 칩이죠. 그리고 NPU 모뎀 이게 신경망 처리 장치죠. Neural Network Processing Unit라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몇 년 전에 재미교포인의 세바스찬 승 이게 NPU의 세계적인 석학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모셔다가 NPU 개발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올해 상반기에 그만뒀어요. 미국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핀패드에서 GAA로 해서 전력을 24%를 줄인다. 그리고 AP는 3D 패키징 이거 어플리케이션이죠. 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죠. 그것도 27년에 양산을 한다. 배터리 실장 공간을 5.7%를 더 넓힌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UWB, 그러니까, 울트라, 와이드 밴드, 그래서 무선통신의 단거리 RF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NFC,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신입니다. 이런 것도. DDI는 우리가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디스플레이 구동칩입니다. 이런 것도 28나노에서 17나노로 해서 전력은 72% 엄청난 거죠. 27년에 생산을 하는데 면적은 46% 줄이겠다. 그 다음에 충전기라든가 PMIC는 이제 전력 반도체입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IC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거 대부분 이제 레거시죠. 그 다음에 거의 다 이제 7나노 이상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레거시 반도체를 레거시 파운드리를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면 맨날 그냥 3나노 하다 첨단 하다 보니까 이런 생태계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언론에서는 첨단을 하게 되면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레거시에서 돈을 벌어서 그 첨단 D램 생산하는데 이렇게 돈을 조달하고 이랬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적어도 삼성 파운드리가 몇 년 정도는 적어도 한 3, 4년 정도는 이 레거시 파운드리에다 너무 소홀하는 바람에 첨단 쪽에 들어가는 돈을 조달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적자를 본 거죠. 결국 메모리에서 돈을 벌어서 파운드리에다가 이렇게 수혈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지 못할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삼성 파운드리가 분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자금을 조달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레거시 쪽에 이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것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은 좋습니다.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또 좁혀보겠습니다. 송철섭 이제 그 파운드리 부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양한 모바일 기기용 칩을 이제 제조할 수 있는 삼성의 공정을 밝혀서 위에 다 나와 있죠.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3D 패키징이라든가 CPU라든가 GPU, NPU, 칩넷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당장 내년부터 생산하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26년, 27년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한진만 부사장이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적어도 2년 안에 성과를 보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한번 두고 봐야죠. 또 여기에 또 나와 있죠. 이것도 그래픽도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위에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 파운드리 공정 양상 계획인데 AP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뒤에도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이 갤럭시에 들어가는 AP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엑시노스 2400은 그런 대로 했는데 엑시노스 2500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결국 3나노에서 수율이 안 나와서 내년 1분기에 나오는 갤럭시 S25에는 여기에 탑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한 가지 희망은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G 플립에는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2나노를 가지고 26년에 나오는 갤럭시 S26에는 아마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P를 3D 패키징 칩넷을 적용하고 핀펫에서 GAA를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27년에 배터리 공간을 5.7% 배터리를 더 이제 오래 가게 하고 뭐 이렇게 GAA 3나노 22년에 이때부터 한 거죠. 했는데 수율이 안 나오니까 지금 엉터리죠. 그리고 RF 칩은 14나노에서 5나노를 적용하고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5나노나 4나노는 수율이 어느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6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26년이라는 거는 갤럭시 S26을 얘기를 하는 거죠. 칩 레벨 면적을 45% 해갖고 50% 감소를 하겠다. DDI 칩 같은 건 28나노에서 17나노. 이거 완전히 레거시 파운드리잖아요. 그래서 27년에 전력을 72%를 감소하고 로직 면적을 40, 획기적인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전력 반도체 PMIC도 130나노에서 90나노. 어마죠. 지금 뭐 3나노, 2나노 얘기하다가 이게 지금 뭐 130나노라니까 또 90나노라 그러니까 이 전력 반도체가 사실 시장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25년에 다이레벨 면적을 11%를 감소하고 면적도 20% 감소하겠다. ISP도 지금 얘기를 한 28나노에서 17나노. 그러니까 거의 다 보면은 다 이게 레거시 파운드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밑에 생태계를, 이 저변의 생태계를 튼튼하게 확장을 시켜놓고 첨단을 또 지향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3분기에 이게 지금 파운드리 점유율이 굉장히 지금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3분기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9.3%예요. 지금 2분기에 11.5%에서 상당히 추락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SMIC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화홍 반도체가 또 있거든요. 그걸 두 개를 합치면 얼마냐? 8.3%예요. 자, 중국이 전체 파운드리 점유율이 8.3이에요. 그런 결국은 삼성하고 1%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파운드리가 중국에 그냥 잡혀먹일 추월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TSMC는 지금 64.9%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내년에 66%를 점유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SMC도 레거시 파운드리도 굉장히 많아요. 뭐 40나노, 28나노 이런 것도 많아요. 지금 TSMC가 일본의 구마모토에 팹을 지금 가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28나노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변에 좀 레거시 정도의 파운드리를 활성화를 잘 시켜놓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첨단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투 트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오로지 첨단 GAA 3나노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RF 칩은 기존 14나노에서 5나노 공정으로 해서 26년부터 하겠다. 좀 더 빨리 땡기면 안 될까요? 왜냐면 5나노 지금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년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DDI 같은 것도 17나노를 적용한 새로운 공정은 27년, 앞으로 2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전력이 72%나 전력되고 회로 면적은 46%, 전력 반도체, 이미지 센서용 ISP, 신호장, 이 이미지 센서는 CSI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레거시 공정입니다. 전체가 레거시 공정인데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공정은 공정대로 가고 레거시 공정을 좀 활발하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레거시 공정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라인을 한번 보시자고요. 화성에 보면 S3라든가 첨단 V1 이런 라인들이 있지만은 화성에도 그렇게 파운드리 캐파가 그래 크지가 않아요. 평택 캠퍼스에는 지금 P2 EUV가 있고 P3에 이제 페이지 2에 파운드리가 있고 P4에는 지금 페이지 2에 파운드리 공정을 내부 마감을 하다 지난 3월 말에 셧다운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 캐파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만의 TSMC는 전체가 파운드리거든요. 전체가 파운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 캐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레거시, 첨단은 지금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레거시 공정에서 좀 경쟁력, 수율, 이 점유율 이런 걸 높이려면은
공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평택 캠퍼스의 P4에 파운드리 페이지 2도 마감 공사를 빨리 시작하고 P5도 시작해서 4층 팹이니까 거기도 원래는 이제 상당한 부분을 파운드리로 넣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어제 보니까 P5에 대한 그 건설 계획도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4나노 이상 공정을 레거시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5나노도 레거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4나노 이하, 그러니까 3나노 이하만 첨단인 거고, 그 다음에 뭐 17, 5,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레거시로 분류가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삼성이 7나노도 참 잘 못했고 5하고 4나노는 지금 어느 정도 수위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위에 보면 이 17나노, 14나노, 그 다음에 28나노, 뭐 130나노 이런 것들 좀 활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진만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성숙 노드, 레거시 노드죠. 선단 노드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삼성 파운드리가 그동안 GAA 3나노를 물고 빨고 하느라고 전부 다 거기에 올인하느라고 레거시를 얘기를 한 적이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진만 사장이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단 노드 사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레거시에서 충당을 하겠다는 거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내년 3분기에 적자를 해서 흑자로 돌아서겠다는데 이게 아마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진만 부사장입니다. 레거시 공정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 중요한 캐시카우예요. 현금 창출하는 데는 레거시예요. 근데 이걸 지금 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하고 화성 사업장 일부에서 운영되는 7나노 이상 레거시 공정은 삼성 파운드리 사업 매출의 70%, 그러니까 거의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레거시 파운드리를 살릴 수밖에 없다. 그걸 잘 정리를 해서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한 거의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잘 해서 첨단으로 가는데 시간과 자금을 이렇게 자원을 하겠다. 그래서 레거시 분야에 더 집중하겠다.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이 버티고 있는 현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파고든다는 점 좋아요. 그런데 중국의 이제 파운드리 업계는 SMIC,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뭐 그냥 어마하게 지금 물량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화웅 반도체. 그래서 여기가 한 6% 정도가 되고, 여기가 한 2.3%. 그래서 중국 파운드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점유율이 8.3%예요. 굉장히 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약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EUV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첨단으로는 못 가겠죠. 레거시를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업계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삼성전자는 10나노 공정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FSD라고 하는데 완전 자율입니다. FSD 이런 칩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걸 생산하는데 레거시 공정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돼 있는 거예요. 주변에 돼 있는데 파운드리 사업부의 아마 전체적인 그림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져요. 너무 3나노 거기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것들을 잘 챙기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을 공략하면서 반등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중국과 적과의 동침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우리 강예림 기자가 뭐 이렇게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적의 5 이게 V가 아닙니다. 로마자 1, 2, 3, 4 할 때 그 5번째 5입니다. 그런데 요 얘기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스템 반도체 업체와 4세대 반도체 개발 협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 한국 반도체의 큰 시장이었거든요. 한때는 뭐 우리나라 반도체의 약 40%를 중국에서 사갔어요. 지금도 적게는 20에서 30%를 사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우리가 반도체를 팔아먹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이징에 있는 삼성전자 연구소는 리스크5의 전문가들을 채용을 했던 거예요. 이게 리스크5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무료 오픈 소스예요. 무료 오픈 소스. 반도체를 설계를 하려면 영국에 있는 ARM에서 설계 자산을 사다가 그걸 다시 이렇게 붙이고 누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리스크5에도 설계 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료 오픈 소스예요.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블로그에는 싹 다 나와 있습니다. 리스크5는 반도체 칩을 디자인할 때 기초가 되는 IP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IP 시장은 영국의 기업인 ARM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파고들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AP라든가 엑시녹스도 ARM의 유료 IP를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ARM의 걸 사다 쓴다는 거는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리스크5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사용해서 잘 만들면 뭐 돈 안 들이고 이렇게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중국의 리스크5 업체와 협력하기 위해서 연구소 인력을 보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저게 트럼프의 눈에 가시가 되지 않을까. 내가 트럼프가 생각하기를 내가 중국의 반도체를 지금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이 삼성이 중국하고 손을 잡아서 지금 파운드리를 잘해보려고 이게 만일 눈에 가시가 되고 눈에 찍혀버리면은 규제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모바일이라든가 가전제품용 칩에 활용할 수 있는 리스크5 인력과 인프라가 풍부한 중국에 더욱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리스크5 인터내셔널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에요. 자, 이게 한번 잘 보세요. NXP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뭐 중고업체고 웨스턴 디지털도 있죠. 마이크론도 있죠. 엔비디아도 있죠. 퀄컴도 있죠. 램버스, 그 다음에 구글, 삼성, 오리온, 예, 중국 회사죠. 마이크로세미도 있죠. 리스크5의 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여기에 보면 뭐 SK 하이닉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멘스도 있어요. 웬만한 건 여기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잘 보시면 숨은 그림 찾기죠.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IBM도 있죠. 여기도 보면은 또 SK 하이닉스, 뭐 히다치도 있고, 야,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잘 돼 있는데 여기에 한번 뚫어보겠다는 얘기죠. 삼성도 여기에 뭐 당당하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보다 리스크5 생태계가 훨씬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중국하고 손을 잡겠다. 그래서 리스크5 인터내셔널에 중국이 69개예요. 69개.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세 번째로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4위인 영국은 23개밖에 불과하고 한국인은 13위 밖에 있어요. 확실히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가 워낙에 메모리 반도체는 어마하게 크지만은 그 외 것들은 작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리스크5의 생태계는 상당히 넓고 크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인력 부족 업체들의 부진에 시달리는 사이에 중국은 리스크5 등 차세대의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에 근접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할 만큼 발전했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말입니다. 어제 강예란 기자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이 기사를 제가 정리하고 있었는데 잘 살펴달라 그러고 하나 기사가 더 있었어요. 평택 캠퍼스에 P4에 P1에 D램 라인을 깔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아마 한 내일 정도에 정리해서 또 이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삼성이 파운드리가 살아나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진만 부사장이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레거시의 여러 종류들,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이죠. 다 돈 되는 것들이에요. 10가지도 넘어요. 이런 것들에 집중하겠다. 레거시의 돈을 벌어서 첨단 개발하는데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자원을, 그 다음에 돈을 축적해서 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이상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우리가 기술이 탁월해서 미국이 어떻게 하든 말든 무시하고 우리 막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반도체 기술이라는 것들은 원천 기술이 대부분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우리는 안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가 줄타기를 잘해야죠.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잘해서 정말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